안녕하세요. 올 오버 파티룸의 파티베이터입니다. 네, 이번 영상은 제가 저번에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는 이제 건물주 혹은 자가로 자영업, 사업, 창업을 해야 한다고 말씀드리고 싶어서 이렇게 영상을 만들게 됐습니다. 우선 자영업을 하시면서 월세가 너무 부담되시나요? 마음 편하게 내 건물에서 장사를 하고 싶으신가요? 장사, 자영업. 그리고 남의 눈치를 안 보면서 내 자산 소득을 올리고 싶으신가요? 그렇다면 오늘 이 영상을 끝까지 한번 보시고 곰곰이 생각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내 미래를 위해서 어떤 선택을 해야 할지 잘 고민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그럼 우리는 why 건물주가 돼야 될까요? 이 이야기를 앞서 먼저 소득에 대해서 이해를 하시면 좀 더 빨리 이 내용을 습득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일반적으로 두 가지 소득이 있습니다. 두 가지 소득. 자, 두 가지 소득 뭐가 있을까요? 첫 번째는 사업소득이 있습니다. 사업소득은 말 그대로 우리는 파티룸을 하니까 매출을 늘리고 원가를 줄여서 현금 유동성이 잘 돌도록 하는 소득이 사업소득입니다. 한마디로 월수입이라고 볼 수 있고, 우리는 파티룸, 스튜디오, 공간대를 운영하니까 매출 빼기 매입이 우리의 사업소득이 되겠습니다. 사업소득. 이거 하나 알아두시고, 첫 번째는 무엇이라고요? 네, 사업소득. 그리고 두 번째는 바로 뭘까요? 정말 중요한 자산소득입니다. 자산소득. 우리 두 가지 중에서 사업소득하고 자산소득이 있는데, 지금 말할 자산소득은 잘 이해해 주시고 이 이해도를 높여가면 나중에 우리가 좀 더 우리의 소득을 빨리, 그리고 몇 배 빨리 늘릴 수 있기 때문에 자산소득에 대해서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네, 그럼 자산소득이 무엇일까요? 자산소득은 스스로 우리가 일을 하지 않아도, 우리가 자고 있어도, 우리가 놀러 가고 있어도, 우리가 쉬고 있어도 돈을 벌어다 주는 시스템이 자산소득입니다. 여러 가지가 있겠죠. 주식도 있을 거고, 부동산도 있을 거고, 콘텐츠도 있을 거고, 기타 여러 개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지금 파티룸, 그리고 공간을 이용하기 때문에 우리는 건물 가치, 즉 부동산을 사서 우리의 부동산이 올라가는, 스스로 경제가 좋아져서 스스로 올라가는 그런 소득을 만들어야 되는 게 자산소득, 우리가 원하는 자산소득, 이 두 번째입니다. 이렇듯 우리는 보통 이 두 가지 소득을 가지고 있지만, 보통 자영업자들 그리고 사업하시는 분들은 첫 번째 사업소득에만 크게 신경 쓰고 있습니다. 어떻게 해서 매출을 올릴지, 그리고 원가를 줄여서 현금 유동성을 빨리 돌게 하고 월 수입을 늘릴 수 있는지, 이거에 대해서 생각을 하시죠. 하지만 이제는 우리는 사업소득보다는 이제는 자산소득에 대해서 더 신경을 써야 한다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물론 사업소득도 중요합니다. 물론 중요하죠. 하지만 자산소득에 대해서 완벽히 이해를 하시면 사업소득보다 훨씬 더 많은 소득을 얻을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그럼 자영업을 하면서, 우리가 파티룸 운영하면서 어떻게 사업소득을 늘리고 자산소득을 늘릴 수 있을까요? 그것은 바로 우리는 구분 상가를 사거나 아니면 꼬마 빌딩을 사는 겁니다.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면 대부분 90%, 95%는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내가 건물 살 돈이 어딨냐? 무슨 돈으로 구분 상가를 사냐?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물론 서울은 조금 어렵죠. 이미 매매 가격이 많이 올라서 서울은 힘들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서울도 잘 찾아보시면 1층 말고 지층이나 3층, 4층 이런 곳은 1억 이하로 충분히 찾을 수 있습니다. 특히 파티룸이나 스튜디오를 운영하시는 분들은 굳이 1층이 필요 없기 때문에, 그리고 슬세권, 역세권이 필요 없기 때문에 입지가 그렇게 좋지 않아도 조금 나쁜 곳을 찾아가면 1억으로 충분히 찾을 수 있습니다. 이 증거는 네이버 부동산에서 매매 그리고 1억 이하로 해놔도 충분히 찾을 수 있는 곳이 있으니까 한번 찾아보시면 나올 거고, 그리고 지방은 더 희소식입니다. 지방은 1억이면은
1층은 어려워도 뭐 지층이나 2, 3층을 서울보다 더 손쉽게 찾을 수 있습니다. 투자금이 만약에 2억이면은 더 좋은 물건을 찾을 수 있겠죠. 자, 그러면은 우리는 매매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우선 매매는 크게 이것도 두 가지가 있습니다. 두 가지. 첫 번째는 금매는 시가보다 약 한 10에서 20% 정도를 싸게 구입하는 것을 말합니다. 뭐 예를 들면 1억짜리를 금매로 8에서 9천 사이에 사는 거죠. 그런데 이 점을 아셔야 됩니다. 좋은 금매는 이미 부동산에서 빼놓습니다. 그래서 자기의 아는 사람들 그리고 지인들에게 추천해 드리고, 우리까지 오는 물건은 그리 좋지 않다는 이야기 때문에 저는 금매보다는 지금 말할 두 번째 경매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자, 두 번째 경매는 시가보다 보통 30% 이상 더 싸게 낙찰을 받을 수 있습니다. 권리관계가 조금 복잡하면, 명도가 좀 까다로운 물건이면은 절반 가격 50%에도 충분히 낙찰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내가 봐도 권리 분석이 쉬운 거, 그리고 조금 명도가 쉬워 보이는 거는 남들 눈에도 쉬워 보입니다. 이 말은 즉 물건을 싸게 낙찰 받을 수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이런 물건은 보통 10명, 20명 들어가기 때문에 여기서 낙찰 받기란 조금 힘들고,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냐? 권리 분석을 했을 때 어려운 거, 그리고 이미 유찰이 3회 정도 된 것은 50%, 60%, 70%까지 떨어진 게 많습니다. 왜냐? 서울은 20%씩 떨어지지만 지방은 30%씩 떨어지기 때문에 세 번만 낙찰돼도 50%, 60%에 충분히 갈 수 있고, 여기서 또 중요한 거는 남들이 어려워하는 게 우리에게는 더 싸게 낙찰을 받을 수 있다는 기회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남들이 어렵다고 느껴서 손도 안 대는 물건을 잘 찾아서 우리 걸로 만드는 게 정말 중요합니다. 자, 그럼 이제부터 왜 경매를 받아서 우리가 직접 운영을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보통 우리가 자영업을 하는 방법은 두 가지가 있습니다. 두 가지. 첫 번째는 월세를 내고 운영을 하는 거. 보통 20평 기준이면은 보증금은 1,000만 원에 월세 100만 원 정도를 잡죠. 그리고 두 번째는 상가를 직접 금매든 경매로 운영을 해서 운영을 하는 게 정말 좋습니다. 우선 첫 번째인 경우 우리가 보통 월세를 100만 원씩 내야 되는데, 반면에 경매로 혹은 금매로 사서 이자를 내면은 우리는 이자를 50만 원도 안 내게 됩니다. 한번 예시를 들어볼까요? 자, 1억짜리를 낙찰을 받아서 내 상가가 됐다고 해봅시다. 그러면은 보통 경매는 70에서 80% 대출이 나오고, 1억에 샀다 치면은 7,500에 대출을 받았다 칩시다. 그리고 이자가 4%일 경우 우리가 1년에 내는 이자는 과연 얼마일까요? 네, 300만 원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300만 원 나누기 12개월을 하면 얼마일까요? 25만 원밖에 안 됩니다. 네, 자, 그러면 생각해 봅시다. 여러분, 월세로 100만 원을 낼 것인지 아니면 이자로 25만 원을 내고 싶으신가요? 당연히 25만 원이 낫겠죠? 네, 100번 양보해서 월세를 50만 원 내시겠습니까? 아니면은 25만 원으로 내시겠습니까? 당연히 이자가 훨씬 싸고 좋습니다. 이렇게 내 생가를 가지게 되면은 한 달에 고정비가 정말 많이 줄게 되고, 또한 여러 가지 장점을 함께 가져갈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어떤 장점이 있을까요? 첫 번째, 고정비가 줄어듭니다. 이 말은 즉 월세가 낮아진다는 얘기죠. 두 번째로, 내 맘대로 인테리어를 할 수 있다. 그리고 원상 복구를 굳이 하지 않아도 됩니다. 그리고 세 번째, 남 눈치를 볼 필요가 없습니다. 내 건물인데 왜 남의 눈치를 볼까요? 그냥 내 맘대로 하시면 됩니다. 네 번째, 정말 중요한 자산 소득이 늘어날 수 있습니다. 운이 좋으면 내 상가가 1억에서 1억 5천까지 될 수도 있습니다. 운이 좋으면요. 그리고 경제가 좋아지면 당연히 땅값, 건물값이 올라가겠죠. 그리고 다섯 번째, 상가는
주택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종부세를 걱정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그리고 여섯 번째, 매출이 늘면 월세도 같이 올라가게 되고 그러면은 내 매매 금액도 더 올라가게 됩니다. 보통 월세가 5만 원이 올라가면은 매매 금액은 그의 20배인 1,000만 원이 올라갑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월세가 10만 원이 올라가면은 건물 가치는 즉 2천만 원이 올라간다는 얘기죠. 그래서 건물주들, 임대인들이 우리가 월세 5만 원, 10만 원을 낮춰달라고 해도 절대 안 낮춰주는 이유가 이 때문입니다. 물론 낮춰줄 때에는 그냥 월세 금액을 그대로 쓰고 그리고 나중에 그냥 렌트프리를 준다거나 아니면은 뭐 이명 계약을 써서 하시는 분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6가지 장점을 다 이해를 하셨다면 이제부터는 월세가 아니고 자가로 꼭 운영을 하셔야 됩니다. 자가로 운영해서 애정이 생기고 매출이 늘어나면은 월세도 높아지기 때문에 그럼 당연히 내가 산 매매 금액보다 더 높게 매도를 할 수 있겠죠. 즉 사업소득이 늘어나고 자산소득은 더 늘어나고 일석이조가 됩니다. 아니죠. 일석오조가 될 수 있습니다. 물론 뭐 천재지변이나 아니면은 금융위기로 건물 가치가 하락할 수도 있지만 그래도 우리는 그곳에서 자영업자, 특히 사업을 하시는 분들은 그곳에서 계속 운영을 하면은 큰 문제가 저는 없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한 달 25만 원 이자 낼 돈 설마 매출로 못 만들어내겠습니까? 네, 그러니까 이 내용을 잘 이해하시고 선택은 여러분 몫입니다. 저는 저의 의견을 말한 것 뿐이고 제 말이 무조건 맞다는 게 아닙니다. 하지만 확률상 저는 월세보다 자가, 건물주 그리고 구분상가를 하시면 더 좋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만약 제 의견이 맞다고 생각되시면 지금부터라도 경매 및 금매를 알아보세요. 임장도 다녀보시고 주변 시세를 알아보시면 부동산에 눈을 뜨면서 좀 더 재밌고 많은 경제적인 이익을 가져갈 수 있을 겁니다. 네, 그리고 부동산 공부하면 나름 재미도 있고 보람도 있을 겁니다. 네, 이렇게 해서 이번 영상 시청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언제나 항상 건강하시고 행복하시고 파이팅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파이팅!